99.9% 집안 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밖에서 인간관계에서 속으로 앓든 겉으로 앓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다 큰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서포트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때 미안했다, 용서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말하고 싶었다. 그게 이제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뒷바라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응원해주겠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지만 넌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 어렸을 때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때도 열심히 했고 너 사실 꽤 괜찮은 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뭘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든지 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는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자, 이게 지금 다 큰 성인인 아이를 상대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와 자식 사이에서 어떤 갈등들이 일어날 수 있냐면요. 첫 번째는 과도한 참견에 의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어요. 자식을 애기 취급하면서 사사건건 다 참견하고 다 해주려고 해서 자식이랑 트러블이 생길 수도 있어요. 어떤 면에서 잔소리, 공부, 연애, 친구관계, 전공, 직업, 결혼 등등등. 애가 컸으면 큰 대접을 해줘야 되는데 어쩔 때는 애기 취급이고 어쩔 때는 어른 대접이야. 어른의 의무를 다해야 될 때는 어른의 어쩌고 저쩌고를 해. 근데 뒤돌아서면 애기 취급이야. 다 참견해. 물론 부모의 걱정일 수도 있는데 그게 과도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뭐 내가 연인이 생겼어. 연애를 했어. 그러면 뭐 하는데? 어디 학교 나왔는데? 어떻게 생겼는데?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인데? 근데 그게 뭐 궁금할 수도 있고 물어보고 싶을 수도 있어. 근데 그 이제 막 갓 성인이 된 또는 사춘기 이 자식의 마음을 느꼈을 때 내가 이제 막 풋풋하게 좋아하기 시작한 사람을 조건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내가 괜찮은 연애 상대를 물어왔다는 걸 확인시켜 보여야 된다는 것 자체가 상처인 거지. 나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누군가한테 호감을 품고 연애를 시작을 한 거고 나한테 첫 연애에서 설레는데 또는 첫 연애 아닐지라도 내가 뭔가 애정을 느끼는 존재가 설레는데 어떤 애야? 이것도 아니고 뭐 하는 애야? 어디 학교야? 부모님 뭐 하시는데? 이거 자체가 자 나는 지금 우리 애가 괜찮은 사람이랑 사귀는지 우리 애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 애가 호구짓을 당해서 이상한 사람이랑 엄한 인간이랑 사귀지는 않는지 평가를 하겠다. 이거 자체가 첫 번째로 내가 연애를 하고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거에 있어서 그게 부모한테도 점수를 매기는 만한 평가 대상이라는 게 불편하고 두 번째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나에 의해서 그 사람 평가당한다는 게 굉장히 내가 몹쓸 짓 같고 그리고 이 사람을 좋아하는 내가 내 입장에서 이 사람을 평가받는 상황이 나한테도 상처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걸 물어보는 부모가 굉장히 나한테 과도한 참견과 이런 선을 넘는 것 같고 무신경한 것 같고 내 섬세한 마음을 굉장히 무자비하게 판단 내리는 것 같고 이제는 하다하다 나를 평가하는 걸 넘어서서 내가 만나는 친구나 사람들까지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반발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내가 뭔가를 좋아해. 그래서 뭔가를 좀 해보려고 해.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누가 알아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그게 완벽하게 성공할지 어쩔지 그걸 누가 신도 아니고 그걸 누가 확신합니까? 본인이 그걸 확신을 해도 어느 정도의 아리까리한 건 분명히 있고 보통은 확신 없이 시작해요. 근데 그거를 또 호구조사 한다고. 뭐 하는데? 그거 어떻게 할 건데? 되는 거야? 할 수 있어? 더 잘할 수 있어? 그거 안 될 것 같은데? 직장을 옮길 때도 새로운 걸 시작할 때도 학과를 결정할 때도 뭐 공부에 관해서도 어쩌고 저쩌고 친구 만나는 것에 있어서도 이런 애 저런 애 자꾸 점수 매기고 어떻게 보면은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는 거지. 부모는요 자녀의 사생활을 존중해주지 않아요. 자식인데 엄마 아빠한테 사생활이 어딨어. 비밀이 어딨어. 지까지게 사생활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없어? 부모 자식이어도 남남이지 타인이지. 남한테 얘기 안 하고 싶을 수 있지.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얘기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어. 서운해하면 안 돼. 근데 내가 무슨 얘기만 하면 그 사람들을 점수로 한우 등급 매기듯이 평가를 하는 사람이면 그게 부모인 걸 떠나서 얘기를 안 하고 싶을 수 있어. 근데 부모라도 더 얘기 안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부모들은 선을 잘 넘거든. 내 자식이 뭘 좋아하고 내 자식이 어떤 걸 해야 행복한지 난 제일 잘 알아. 그래서 네가 지금 하겠다는 그 직업, 그 직장, 그 네가 만난다는 그 친구, 그 뭐 사귄다는 애 별론지 아닌지 엄마 아빠가 봐줄게. 얘기해봐. 근데 그 과정에서 이 아이가 자기만의 선택을 할 수 있고 취향이 있는 한 존재라는 거 간과하고 있고 나한테 모든 걸 말할 의무가 없다는 거 간과하고 있고 내가 지금 사람 대 사람으로서 한 사람을 평가를 하고 있고 그 사람의 소중한 무언가를 점수 매겨서 그걸 신랄하게 조언이랍시고 해라 하지 말아라 뭐 만나라 만나지 말라나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선 넘는 행동이라는 거 모르지. 왜? 부모 자식 사이에 예의가 어딨어. 왜 이렇게 선 넘는 거지? 그래서 이런 과도한 참견, 감나라 배나라 점수 매기고 날 평가하고
나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가 사랑하는 대상까지 다 평가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엄마와 자식 사이의 갈등의 첫 번째 원인입니다. 두 번째는 있는 그대로의 내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 있는 그대로의 자식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 거. 왜냐면 자기 혐오랑 컴플렉스가 심한 부모는 자식한테 그런 자기의 모습을 미러링해서 투사를 해요. 요즘은 내성적이고 조용한 게 마냥 단점만인 사회는 아니잖아요. 근데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무조건 외향적인 성격이 다 좋은 거라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MBTI도 나오고 막 이러면서 이런 타입의 사람들은 좀 이런 강점이 있고 서로 다 장단점이 있는 거야 라고 서로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하는 분위기인데, 10년 전만 해도 내향적인 거, 소심한 거, 이런 거는 되게 사교적이지 못한, 좋지 않은, 나쁜 성격, 문제가 있는 성격, 이렇게 판단이 됐어요. 근데 문제는 부모님 세대는 더 옛날 세대잖아요. 부모님 어렸을 때도 그 자기의 그런 타고난 기질 때문에 위에서 되게 너는 왜 성격이 그러냐라고 구박을 많이 했을 거거든. 그러니까 한 30년 또는 뭐 40년 전에 자기 자신이 그 옛날 마인드로 자기 성격을 있는 그대로 부정당했던 기억 때문에 그 컴플렉스를 철석같이 고쳐야 될 걸로 믿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식이 요즘 세대에서는 이렇게 내향적인 사람도 뭔가 자기 일에 매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모르고 알아도 개무시하고, 왜 옛날 사람이잖아. 그래서 그런 성격 마음에 안 든다고 뜯어 고쳐야 된다고 하면서 아이를 막 닥달을 해요. 나가서 발표도 좀 하고 노래도 좀 부르고 어쩌고 막 이래요. 근데 사실 해야 되는 거는 내향적인 성격이지만 최소한의 사교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이를 사회화를 시키는 거지, 아이의 성향을 뜯어고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그냥 자기가 거슬리다고 뜯어고치려고 해. 자기의 과거를 떠올리게 하고 자기의 치부를 떠올리게 하고 자기의 영린을 건드는 것 같아서, 자기를 닮았기 때문에 더 부정하고 있는 그대로. 누군가한테는 이 아이의 그런 내성적이고 조금 소극적이지만 자기 일에만 몰두하는 이런 내향적인 성향이 누군가한테는 다른 점이자 장점일 수 있는데 그냥 다를 뿐인데, 그러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는 자기 컴플렉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그거는 최대의 문제인 거예요. 인생의 문제. 그 사실 생각하기 나름이거든요. 그걸 잘 키워가지고 뭔가 일을 굉장히 자기한테 적성에 맞는 일을 해서 굉장히 커리어적으로나 인생적으로 많은 성과를 얻었을 수도 있는데, 그럴 수 없었던 시대에서 살아왔던 엄마인지라 그게 이제 자기 자식한테 투사가 돼 보이는 게, 자기처럼 이런 실패한 미래를 겪을 거라는 이런 공포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아이를 괴롭히고 때리고 아이를 가스라이팅 해서라도 이걸 뜯어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지금 아이의 정체성이자 성향은 아니었는지, 어떻게 안 고쳐지는 타고난 성향은 아니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타고난 천성적인 기질이 있어요. 기질. 근데 그 기질을 부정하는 거는 그냥 그 아이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냥 너답게 살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냥 그걸 단점을 고치는 게 아니라 단점을, 성향을 보완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그냥 성향을 부정해버리는 쪽으로 이제 가버리는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그럼 이제 자녀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엄마는 날 부정해. 자꾸 나한테 이렇게 되라고 하고 저렇게 되라고 해. 근데 나는 이런 내가 싫지가 않거든? 또는 이런 내가 그렇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근데 왜 엄마가 저렇게 발작하는지 모르겠어. 발악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엄마의 아킬레스건이어서. 본인은 아직 이런 성향으로 인해서 아직 퓨어하게 많은 일들을 겪지 않았어. 어쩌면은 시대가 바뀌어서 이 내향적인 성향으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도 있어. 실패를 안 겪고. 개발자가 될 수도 있겠지. 창작자가 될 수도 있겠지. 혼자만 뭔가 몰두해서 하는 그런 직업군이 될 수도 있겠지. 근데 부모님 시대는 그런 일들이 좀 적었고 다 단합해서 하는 것들밖에 없었고, 있다 할지라도 그런 길이 자기한테 맞았을 거라고 적성에 맞는 길을 선택하지 않고 그냥 아무거나 했을 거예요. 직업과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시대에 살았어요. 부모님 세대는. 그런지라 자기하고 똑같은 성향을 가지고 있는 아이는 자기처럼 실패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뜯어고치는 데 미쳐서 애기한테 막 상처를 주고 애기를 부정하고 애기한테 함부로 말을 하고 애기를 때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럼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사정 따위, 부모의 입장 따위 이런 거 신경도 안 써요. 부모는 가스라이팅만 하니까. 차라리 애를 혼낼 때 나의 이런 못난 점을 닮아서 네가 나처럼 힘들까봐 엄마가 걱정돼서 지금 너한테 화를 내는 거야 라고 했으면 차라리 조금이라도 이해가 가. 근데 그렇게 화 안 내죠. 너는 왜 그딴 식으로 생겨먹어서, 너는 왜 성격이 그래서. 그러면 애들 입장에서 어떻게 느끼냐면, 부모가 돼가지고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주지 않고 날 자꾸 뜯어고치려고 하고, 내가 뭐 어쨌다고, 내 성격이 뭐 어쨌다고, 그렇게까지 나를 그렇게 쥐잡듯이 괴롭히고 그렇게 부정할 정도는 난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너무하네. 나한테 그렇게 완벽한 기준을 강요하고 이런 것 저런 거 따지고 나를 다른 사람으로 자기 원하는 대로 바꿔버리려고 하네. 이게 무슨 부모야. 나 안 사랑하는 거지. 이러면서 굉장히 큰 배신감을 느끼고 불신을 느껴요. 부모에 대한.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인정 욕구에 미쳐 날뛰는 사람이 됩니다. 부모한테도
자기를 낳아준 부모한테도 부정받은 사람이라고 믿어버려서 밖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으려고 샤카마의 컴플렉스 걸리고 비위 맞히고 막 내가 여자면 남자들한테 예쁨 받으려고 하고 내가 남자면 여자들한테 막 인정받으려고 하고 막 이럽니다. 가정 내에서 생긴 결핍 밖에서 채우려고 완전 인간관계 다 망가지고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겨요. 애정결핍에 미쳐 날뛰는 사람이 됩니다. 아니면 애정결핍에 미쳐 날뛰는 게 티는 안 나지만 성과를 내려고 미쳐버려요. 아, 내가 이런 부족한 인간이어서 내가 엄마한테도 내 존재를 부정당했다면 모든 사람들이 나의 능력 부족을 가지고 날 인정하지 않을 거니까 난 미친 듯이 성공해야 돼. 자, 그렇게 해서 머리가 따라준 사람은 운이 따라주고 능력이 따라준 사람은 성공해가지고 막 허기를 채우려고 해. 안 채워져요. 근데 어쨌든 그것도 어쨌든 반쪽짜리지만 어쨌든 대충 이제 채워졌어. 근데 능력이 안 따라주는 사람? 무기력해집니다. 나는 존재 자체로 부정받고 성과를 내야지만 인정받는 사람인데 성과도 못 내겠고 난 모르겠다. 난 남해바다. 아무 생각이 없다. 그냥 누워있어. 나 자신이 너무 혐오스럽고 다른 사람들도 날 혐오하겠지? 그래서 인생이 너무 살기 싫고 의미가 없고 뭐 이렇게 돼버려요. 부모가 그런 취급을 했기 때문에. 존재 자체를 부정했기 때문에. 잘못한 행동을 교정하거나 그러면 안 돼. 이런 것들을 교정하거나 혼낼 수는 있어. 근데 그냥 그렇게 생겨먹은 사람한테 그렇게 생겨먹은 거 가지고 말하는 거는 진짜 너무한 거예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사회에 어떻게 적응을 하는지,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어울리는지, 어떻게 자기의 강점을 드러내고 사는지 이거 보완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없애버리고 다 그냥 너무 이제 그 양육에 대한 환상이 있는 거지. 내가 자식을 주물럭주물럭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뜯어 고칠 수 있을 줄 알아요. 아니에요. 씨앗은요, 본디 어떤 나무로 자랄 씨앗인지는 원래 정해져 있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 씨앗이 새싹으로 발화를 할지 그냥 동면 상태로 썩어버릴지 아니면 조금 작은 나무로 자랄지 엄청 커다란 나무로 자랄지 그 정도 차이만 있는 거지 어떤 나무의 씨앗인지는 원래 정해져 있어요. 그거 부모가 못 정해. 그거는 본인이 바꿀 수 있는 거고 본인이 정할 수 있는 거야. 아이의 운명은 본인이 못 정해. 자기가 만들었다고 생각해서 자기가 다 할 거라고 생각한다던가 다 안다고 생각한다던가 그것도 오류인 게 이게 우리가 인간이기 전에 우린 영혼이고 영혼 상태에서 우리가 부모를 선택하고 이 육체를 입어서 태어나기 때문에 기억을 싹 다 잊어버려도 어느 정도 영혼적인 기질이 있어요. 이 부모한테 모든 걸 물려받지 않는다는 거야. 내가 영혼 상태에서 나의 기질이 어느 정도 기억을 싹 다 지웠어도 내 성향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제가 이제 한 번씩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렇게 오프라인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의 이제 영혼이 리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보면은 참 재밌는 게 본인이 기억을 싹 다 지우고 지금 살아가는데도 본인의 영혼 상태의 기질이 남아있다니까? 근데 그걸 부모가 다 안다고 생각을 하고 다 뜯어고치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오류겠어요. 자기 자식을 자기도 몰라. 어디서 이런 애가 태어났을까 모르겠다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당연한 거야, 당연한 거. 내 뱃속에서 안 나왔거든. 내 뱃속에서 몸만 나왔고 이 아이의 정신은 나를 알기 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어. 그래서 부모가 다 모르고요. 또 돌려서 말하면 내 유전자, 그리고 내 기질, 그리고 이 아이의 유년 시절 환경에서 습득한 기질, 그리고 이 아이의 천성적인 기질 이런 게 다 합쳐져서 이 아이의 정체성이 만들어졌는데 그거를 싹 다 무너뜨리고 싹 다 뜯어고치고 새로 세운다고? 지 멋대로? 왜 이 아이는 의사로 키우고 싶으니까 의사로 키우고 이 아이는 판사로 키우고 싶고 판사로 키우고 돼? 그게? 안 돼. 안 되는데 그걸 하려고 한다니까? 부정해서. 마음에 안 드는 건 막 공격하면 사라지고 마음에 드는 건 막 키워주면 생긴다고 하는 1차원적인 유치원생 아니잖아.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아이의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보이면 막 공격을 하면 그 부분이 사라질 거라고 생각해. 더 커져요. 그리고 막 아이가 가졌으면 하는 부분들을 막 어거지로 해. 교육은 그런 게 아니에요. 교육은 기본적으로 자발적이어야 해요. 본인이 이걸 하고 싶은 의지가 있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어때? 느릴 수밖에 없어. 어떤 존재가 교육을 받는 입장에 어떤 존재가 이걸 왜 배워야 되는지를 얼마나 잘 알겠어요, 지금. 당사자가 이해를 해야 돼, 내가 이걸 왜 하는지. 그리고 스스로 결심이 서야 돼. 아, 이거 해야겠다. 하고 싶다. 그럴 때 교육이 효과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부모들이 가지는, 특히 엄마들이 가지는 교육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강압적이잖아. 전 자녀를 때리지 않았는데요. 그래도 강압적이잖아. 아이가 스스로 생각할 시간, 생각할 기회 안 주고 자, 이거 엄마가 다 공수해온 거야. 좋은 거야. 먹어. 그래서 교육에 효과가 없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헌신하고 고생했는데 애가 뭐 안 컸어. 교육이 별로였던 거예요. 팩트로. 세 번째는 헌신에 대한 투자 대비 보상 결실을 강요하는 경우.
여러분들이 막 저희 엄마가 그랬어요. 다 그래 다 그래. 자기 엄마만 그런 거 아니야. 거의 다 그래. 거의. 방치형 부모가 아니면 거의 다 그래. 심지어 부정형 부모. 아까 말한 너 때문에 내 인생이 무거워졌고 빨리빨리 커버리란 말이야. 이런 부모조차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그래도 물질적으로 지원해줬다 이거야. 가스라이팅을 하고 때리기는 했지만 헌신에 대한 투자 대비 보상을 받으려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은 언제 오냐면 20살 땡 하고 슬슬 시동 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대 중후반 넘어가면 이제 여러분들 짤짤짤짤 털려요. 왜 아직도 안 주는 거야? 뭘 줘? 돈 아니야. 너의 인생의 성공이란 성과로 엄마 아빠의 노력에 보상을 해줘야지. 자, 왜냐면 왜 이거에 집착하냐면 부모의 인생을 다 갈아 넣어서 자식한테 헌신을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투자 대비 효과가 나야 돼. 여러분들 어렸을 때 막 뭐 건강하게만 자라다고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도 알아. 이게 투자한 다음에 20년 동안은 기다려야 된다는 걸, 묵혀야 된다는 걸. 그래서 묵힌 거야. 그동안 무슨 여러분들을 신뢰해서 뭐 초인적인 인내심으로 또는 뭔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거 없이 주기만 해서가 아니라 지금은 묵혀둬야 되는 시기라는 걸 알아서 20살이 되기 전까지는 참은 거예요. 성과를. 어쩌면은 이미 중고등학교 때 이미 많이 닥달을 하신 부모님들 계실 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인이 돼서 받는 닥달과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걸 알 거예요. 자식의 삶이 자기의 삶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무슨 부작용이 생기냐면 자식의 삶에서 시행착오를 결코 용납하지 않아요. 왜? 내 헌신으로 돌아간 자식의 삶이야. 내 삶이야, 내 삶. 자식의 게 아니야. 내 삶인데 자식이 감히 어중이 떠중이 같은 이상한 것들을 시도해본다고 하면서 고등학교 입시 시간을 날려? 대학교 전공을 바꿔? 힘들게 좋은 대학 들어가 놨더니 갑자기 대학을 중퇴를 한다고? 내 인생이 갈아 넣어져서 나온 자식의 인생, 말만 자식의 것이지 나하고 공동 분배, 심지어 내 거라고 생각하는 부모도 많아요. 내 건데 네 멋대로 시행착오를 해? 내 건데 네 멋대로 망쳐? 내 건데 네 멋대로 진로를 바꿔? 미래를 바꿔? 용납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뭔가 새로운 걸 한다고 할 때마다 본인이 더 불안해. 그리고 이렇게 말해. 실패하면 어떡할 건데? 자식 인생에 시행착오와 실패를 용납 못해요. 실수를 용납 못해요. 왜? 내 거거든. 내 거는 한 톨도 낭비되면 안 되거든. 그것도 내가 원하지 않는데. 자식이 원해서.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완전히 무섭네. 그쵸? 무섭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꾸 뭔가를 새롭게 시작하려고 할 때 실패와 성공을 들먹어요. 너 저번에도 안 됐잖아. 너 저번에도 이거 했는데 안 됐잖아. 저거 했는데 안 됐잖아. 또는 너 저번에 저거 한다고 해놓고 마음 바뀌었잖아. 사람이 좋아하는 거 잘하는 거 계속 바뀌어요. 무슨 인생이 무슨 10대에 다 결정이 돼가지고 그게 성인이 되자마자 학과 선택한 대로 인생이 평탄하게 쭉 가나? 근데 그러면서 행복하고 즐겁게 성공도 하고? 그런 인생이 어딨어. 학교에서 틀어박혀가지고 학문만 공부를 했으면 그만큼 20대 때 헤맬 수밖에 없는 거지. 세상을 모르는데. 학문만 공부한 애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잘하는지 어떻게 알아. 모르니까 더 헤매는데 그 시행착오를 용납 못한다는 거야. 왜? 내 인생이거든. 실패하면 안 되거든. 낭비하면 안 되거든. 낭비라 생각하는 거거든. 그리고 자녀를 의존적으로 키웠기 때문에 낭비하는 만큼 내가 더 먹여 살릴 시간이 더 늘어나거든. 왜? 그렇게 아까우면 대학 보내주지 말지. 그렇게 아까우면 20살 땡 하자마자 애들 알바 시켜가지고 용돈은 네가 벌어라 이렇게 하지. 자녀가 인생을 낭비하든 말든 망치든 말든 궁극적으로 자녀 마음이에요. 근데 어쩌면 걱정된다는 핑계로 너무 사리사욕을 채우진 않았는지, 근데 사리사욕 채운다고 그게 채워지는 건지 잘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그 젊은 날에 시행착오는 굉장히 큰 성과거든요. 뭔가 도전을 한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거고 그 도전을 하면서 뭔가를 배웠다는 것 자체, 깨달았다는 것 자체가 대단한 건데 그런 과정을 무시하고 부모라는 인간이 자식한테 그래 실패를 했다는 게 뭐가 잘 안 됐다는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니란다. 네가 뭘 배웠는지를 생각하고 두 번째 선택에선 더 현명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해보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부모 아니겠어? 간지 작살이잖아. 물론 안 그래도 돼. 부모의 의무는 아니지 뭐. 안 그래도 되는데 적어도 자식 인생을 자기 거인 것처럼 아까워 죽겠어서 정말 어린 애가 용기 내서 도전했다가 안 된 경험도 박수 쳐줘야 되는 거 아니야? 얼마나 상처받았겠냐고. 그 어린 나이에 자기 좋아해서 잘할 것 같아서 했는데 얼마나 쓰디쓰게 자기가 포기한 심정을 알아 부모가? 모르겠지. 좋아하는 걸 도전해본 세대가 아니잖아. 좋아하는 걸 도전하는 게 행복한 줄만 아는 사람이잖아. 좋아하는 걸 실패했을 때 사람이 더 가슴이 아프다고 찢어진다고. 그니까 막 그걸 가지고 막 상처되는 말을 해. 그러면서 두 번째도 못할 것이다. 그니까 그냥 조용히 하고 엄마 아빠 말 따라라.
20대인데. 막 그렇게 쥐잡듯이 하는 부모들이 너무 널렸어요. 자녀가 무슨 일을 겪는지 어떻게 알아. 자녀가 자기한테 미주알고주알 다 말 안 하는데. 겉보기에 실패이고 겉보기에 뭐 성공이고 그렇게 판단을 하는 거지. 돈 벌면 성공이지. 쭉 하면 성공이지. 그 사이에 아이가 뭘 배웠고 얼마나 성장했는지 그런 건 안 보이지. 왜? 아이의 내면은 키워준 적 없는 부모니까. 아이의 외면만 키워줬으니까. 아이의 내면이 잘하고 있다는 건 잘 모르지. 관심도 없고. 그래서 자꾸 아이의 인생의 소유권을 주장하고 아이가 한 노력이나 시행착오에 대해서 막 후려치기에 실패라고. 그리고 저주를 퍼부어. 넌 또 안 될 것이다. 너는 근성이 없으니까. 가스라이팅해. 또 비수 박아. 거기서도 굳센 의지로 마이에에 가시는 자식분들 진짜 멋집니다. 당신이 바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인재입니다. 절대 어떤 얘기에도 휘둘리지 않는 자기의 마음을 따르고 자기의 열정을 따르고 자기의 주도권을 되찾아서 인생을 끌어가는 당신 정말 멋집니다. 그래서 이제 네 번째는 말할수록 총체적 난국이야. 엄마와 자식 사이의 갈등. 자, 이거 엄마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엄마가 좀 심합니다. 헌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네 번째, 빠른 해피엔딩을 원함. 그것도 평생 보장형 해피엔딩. 아까 말했던 것처럼 한 번 엄마는 영원한 엄마. 아이들의 뒤치다꺼리를 해야 되는데 거지 자식은 다 케어를 해줘야 되는데 부자 자식은 내가 케어해줄 게 없게 오히려 호강받을 수 있으니까 빨리빨리 애들 성공시켜버리고. 애들이 행복한 건 중요하지 않아. 나 빨리 이거 손 떼고 싶거든. 빨리. 아니 뭐 사람이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 아니겠어. 왜냐면 내가 그랬으니까. 좋아하는 일에서 뭐 이렇게 살면 행복하겠지. 행복하다대 다들. 난 모르겠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행복한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뭐 고민하고 거짓길 걷는지 모르겠어. 내 자식들이 이해가 안 가. 그냥 좋은 직장 들어가서 딱 안정적으로 딱 그렇게 해가지고 좋은 사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자식 한 둘이나 풍풍 낳고 이렇게 살면 얼마나 좋아. 빨리 이렇게 살아. 그러면 내가 이제 걱정 안 하고 집 좀 사라고 이렇게 푸시나 좀 넣고 호강도 좀 받으면서 얼마나 좋아. 그래서 빠른 해피엔딩 원한다는 거. 빨리빨리 자식이 이제 취직해가지고 빨리 돈 벌어가지고 빨리 이제 결혼 자금 모아가지고 저축해가지고 빨리 결혼해가지고 빨리 결혼하면은 그게 최고의 효도하는 자식이다. 정말 이런 자식을 둔 부모는 다른 부모들이 다 좋아해요. 너무 좋겠어요. 자식이 얼마 모았다면서요. 너무 좋겠어요. 자식이 취직을 했다면서요. 자식이 평생 보장되는 그런 직장에 취직을 했다며요. 공무원 합격했다며요. 대박이다. 그리고 결혼까지 했다며요. 이제 걱정이 없겠어. 애들 보내버리면 이제 인생 숙제 끝났어. 이러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야. 글쎄요. 저는 좀 관점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성인이 됐어. 양보 많이 해서 대학 졸업했어. 그때부터 자식 인생에 손 떼야 돼요. 떼야 돼. 뭐 주물럭 거리고 싶어? 어렸을 때 했어야지. 어렸을 때 애들 주물럭 해서 어떻게 조금 재능 키울 수 있었을 때 그때 했어야지. 이제 와서 뭐 주물럭거려. 자기가 안 하면 하루 종일 독서실에 가서 핸드폰만 할 수 있는 시대예요. 주물럭 거린다고 푸시한다고 가스라이팅 한다고 안 하는 사람이 하지는 않는 시대예요. 뭘 주물럭거려. 안 된다니까. 오리 주물럭도 아니고. 손 떼야 돼 이제. 이제 얘 인생은 이제 눈덩이를 이제 옥상에서 언덕에서 이렇게 눈덩이 굴렸을 때 쭉 굴러가서 눈사람 되는 것처럼 얘 인생은 이제 이때부터는 관성이야. 자기의 타고난 기질, 본인의 선택, 본인의 의지, 본인의 멘탈, 본인의 열정, 본인이 자기 탄 거 얼마나 됐는지 이런 것들이 관성이 붙어서 인생이 이제 당락이 되는 거야. 이미 늦었어. 이미 어떻게 해보기에. 많이 늦었어. 아마 노력을 이만큼 하면 이만큼 들어갈까 말까 이만큼 바뀔까 말까야. 진작 했어야지. 아니면 똥이라도 심어주지 말든가. 너무 늦었어. 이제라도 자녀와 화해를 하는 게 최고야. 왜냐면은 이제 보통 자녀들이 집안에서 그 트러블이 생긴 걸 밖에서 풀려고 해가지고 인간관계도 이제 가족들한테 배워가지고 집안이 파탄나 있거나 집안에 가족들하고 갈등이 있으면 인간관계가 불건강한 분들이 80% 이상이거든요. 그중에 20%는 초인적인 힘으로 착한 아이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인싸가 돼보려는 노력을 해서 속은 골마들었지만 겉으로는 인간관계 잘 유지하는 타입이고 99.9% 집안 내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밖에서 인간관계에서 속으로 앓든 겉으로 앓든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녀를 위해서, 다 큰 자녀를 위해서 최고의 서포트는 과거를 청산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그때 미안했다. 용서를 해달라는 건 아니고 말하고 싶었다. 자녀가 거부 반응 올라올 수 있어요. 이 위선자 이럴 수도 있으니까. 그게 이제 최고의 선물이에요. 다른 뒷바라지 필요 없어. 그러면서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엄마 아빠는 응원해주겠다. 엄마 아빠가 어렸을 때 너한테 말을 함부로 했지만 넌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다. 너 어렸을 때 이것도 잘했고 저것도 잘했고 이때도 열심히 했고 너 사실 꽤 괜찮은 애다. 그래서 네가 지금 뭘 계획하고 뭘 하려고 하든지
넌 잘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 아빠는 네가 무슨 선택을 해도 응원한다. 자, 이게 지금 다 큰 성인인 아이를 상대로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서포트예요. 거기서 손대야 돼. 뭐 주물러 못 거려 이제. 다 컸거든.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성인 또는 대학교 졸업한 애들은 부모 손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부모 손이 필요 없다고. 근데 왜 자녀의 삶의 해피엔딩을 보려고 하지? 자녀의 인생을 전반적으로 책임지는 게 부모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서, 특히 엄마의 역할. 자녀가 행복하게, 드라마처럼. 그래서 이 주인공은 직업적으로도 성공하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해서 아이까지 순풍순풍 낳고 행복하게 해피엔딩으로 살았습니다. 오래오래 살았습니다. 이거를 이제 임무라고 생각하시는 거야. 아니에요, 그거 임무. 성인이 됐어. 사회에 나갔어. 그때부터 부모 역할 끝. 그 뒤로는 플러스 알파. 이게 진짜 부모 역할이에요. 근데 그 이상을 부모 역할을 생각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조기 마감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왜 그렇게 학벌이나 사회적인 성공이나 명문대 이런 걸 외워놨냐면, 얘 명문대 보내놓으면은 20살 때부터 손대도 될 것 같거든. 내가 너무 솔직하죠. 너무 아픈 진실을 말해버렸어. 빨리 손대고 싶은데 이 애가 명문대에 가면 20살 때부터 손댈 수 있을 것 같거든. 그 뒤로는 뭐 명문대도 가는데 뭐 탄탄대로겠지. 스펙도 좋으니까. 명문대 갈 정도의 정신력이면 뭐든지 하겠지. 근데 애가 명문대를 못 갔어. 그럼 취직도 못했어. 그러면 그때부터 진짜 속이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욕심 내려놓고 그래 적당한 데 취직하고 적당한 사람이랑 결혼해서 그렇게라도 살아라. 그럼 내가 좀 덜 불안할 테니까. 뭐가 불안해? 자식이 응애거리면서 엄마 나 돈도 없어요. 결혼도 못했어요. 날 좀 책임져 주세요. 예뻐해 주세요. 나 요리도 못해요. 요리도 해주세요. 엄마 집에서 얹혀 살면서 엄마 등골 쪽쪽 빨아먹으면서 나 우울증 걸려가지고 사회생활도 안 하고 돈도 안 벌 테니까 엄마가 나 먹여 살려요. 이렇게 될까봐 무섭지. 두 번째로, 그렇게 됐을 때 그렇게 자식을 만든 게 자기 책임이라고 생각하지. 그래, 자기 책임도 있지. 근데 성인이라면 얼마나 불우한 유년 시절을 보낼 건 간에 그거를 만회하고 스스로 바꿀 기회가 있어요. 자기 인생이 이렇게 된 거에 부모의 영향이 굉장히 크지만 그 영향을 바꿀 수 있는 것도 자기이기 때문에 결국에 부모 탓을 할 수가 없는데, 자식이야 뭐 만만한 게 부모 탓이지. 그리고 부모는 그거 덥석 받지. 내 탓이구나. 내 탓일세. 이러다 보니까 자식의 인생이 꼬일 것 같다. 그러면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삐빅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내가 최고로 사랑하는 자식의 삶에 방해꾼을 발견했습니다. 제거. 그게 사람이면 사람 제거해. 친구면 친구 제거해. 그게 자식의 꿈이어도 제거해. 그런 겁니다. 일종의 자식의 최고의 안위를 완벽하게 계산해서 한 레이더로 여러분들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 꿈, 새로운 거, 도전 이런 것들은 다 불확실할 수밖에 없고 안정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거당하지. 여러분들 부모님한테. 빠른 해피엔딩을 원하시거든요. 평생 보장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요즘 마인드가 어때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플렉스 하는 게 요즘 마인드, 요즘 대세잖아요. 근데 아직도 많은 부모님들이 적지만 안정적인 그런 수익이 들어오는 공무원을 굉장히 많이 왓다로 하세요. 왜 그러냐면 평생 보장이 되거든. 여기서 자식의 적성이나 즐거움이나 행복 이런 거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내가 안심하고 내가 자유를 얻기 위해서 평생 자식을 보장해주는 유치원에 맡겨버리듯이, 기숙학교에 맡겨버리듯이. 그러면 이제 그 공무원 됐어. 결혼만 시키면 끝나. 그런 거지 뭐. 생각보다 불순해요. 생각보다 불순한 방식으로 추천해줬던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내 꿈이 그게 아닌 이상 절대로 넘어가면 안 돼. 그 뒷공작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시려고 여러분들 거기다 등 떠미는 거라고 지금. 속지 마요. 여러분들 행복한 거 애초에 안중에도 없었어. 그 정도의 불행은 큰 불행 아니다 이거야. 왜? 본인들은 그 부모님 나이 때는 좋아하는 걸 한 해 만에 이런 거 떠나서 좋아하는 걸 찾지도 못한 세대예요. 좋아하는 게 없었는데 뭘 찾네 만에 슬픈 걸 뭘 알아. 그냥 고통스러운 것만 알지. 재미는 없는 건 알지. 좋아하는 게 버젓이 있는데 그걸 못하고 다른 걸 해야 되는 그 불행을 몰라요. 공감을 못해요. 안 겪어봐서. 그 다음에 5번째. 다 큰 자식에게 자신만큼의 헌신을 기대해서 갈등이 생깁니다. 자, 이제 수학을 좀 해볼까? 내가 이제 몸이 여기저기 좀 아프네. 내 자식이 어떻게 나오는지 볼까? 내가 이제 좀 돈을 잘 안 벌어가지고 내 자식이 이제 직장생활 하는데, 자,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볼까? 엄마한테 얼마나 전화를 자주 하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서프라이즈를 하는지, 엄마한테 얼마나 다정한지, 그래서 엄마를 아주 사소한 것까지 챙겨주는지 한번 볼까?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뭔가 내가 그동안 돌려준 거에 반이라도 자식이 해주길 바래요. 왜? 좋잖아.
줬으니까 이 정도는 주겠지. 내 노고를 알아주겠지. 하다못해 우리 자식이 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어도 적어도 엄마가 널 키우느라고 이렇게까지 힘들었다는 걸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간과한 게 있어. 자신이 맹목적인 사랑을 주고 헌신적인 사랑을 줬던 10살 이하 또는 미취학 아동인 상태에서는 애들의 기억이 온전치가 못하다는 거야. 아주 간헐적인 거. 그것도 인상 깊은 것만. 엄청 좋은 거, 엄청 충격적인 거. 대부분 충격적인 것만 기억해요. 그리고 부모가 슬슬 지쳐가지고 막 짜증도 내고 화풀이도 하고 아이한테 막 상처되는 말도 하는 10대 때의 기억은 또 다 기억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모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한 게 자녀가 내가 못난 부분만 다 기억하고 있어. 내가 정말 무조건적인 사랑을 줬던 그런 갓난아기 시절은 기억 못해. 근데 그거 어떻게 아냐? 그거 어떻게 알아주냐? 모르지. 그니까 애기지. 이렇게 여러분들 부모의 역할이 이렇게 억울한 입장입니다. 어쩔 거야. 모르게 기억이 안 난다는데. 어쩔 거야. 자기가 화난 거 속상한 것만 기억난다는데 내 자식이. 어떻게 알아주냐. 그게 부모인 거야. 슬프지만. 갓난아기 시절 내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던 7살 이하의 시절은 기억이 안 난다고 잘. 아니 자식 사랑한대 무조건적으로. 그렇게 서운해? 자식이 내 맘 몰라주니 그렇게 서운해? 그렇게 사랑한다면서? 좀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사랑의 힘으로 어떻게 안 될까? 이해해야지 어쩌겠어. 너무 부모가 완벽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고 너무 그런 헌신을 당연하게 하는 게 자녀가 부모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녀도 철이 없어지고 부모도 그 괴리감에서 굉장히 공허해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너무 많은 그런 고뇌를 아이한테 막 쏟아부을 필요는 없지만 일부러 감출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고생하는 모습을 봐야 자녀가 철이 들어. 자녀한테 좀 그 자기의 헌신이 공짜가 아니고 부모의 역할을 하는 게 서툴 수밖에 없고 완전하지 않다는 걸 오히려 본의 아니게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게 부모 자식을 떠나서 인간 대 인간으로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준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순간이 빨리 와야 서로에 대한 그런 해묵은 갈등? 아, 내 부모가 나를 서투르게 키웠지만 나라면 저렇게 못한다. 나라면 저것도 못한다. 이렇게 느끼면서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이해해요. 부모한테 상처를 받았고 학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 마음이에요. 저번 주에 제가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부모를 이해할지 말지는 본인 마음이야. 근데 적어도 마음속에 캥기는 게 있다면 한번 다 까보고 퍼즐을 맞춰볼 필요가 있진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 큰 자식한테 자신이 했던 만큼의 헌신을 기대하는 게 사실은 서로 갈등만 깊어지게 해요.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 자식은 죽을 때까지 몰라요. 나중에 자기 자식 낳아서 키우면 알겠다고요? 몰라요. 자기 자식에 대한 헌신의 마음이지 그걸 어떻게 부모 입장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겠어? 만약에 내 부모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안다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존재 가치를 부정한다던가 의기소침해한다던가 자기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물론 사랑한다던 부모가 자기를 함부로 해서 자기도 함부로 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히 여겼는지를 알면 지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자기 혐오에 빠져있고 자기를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자기를 귀중하게 생각했겠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래서라도 부모의 서툰 사랑을 이해해야 돼요. 아, 내가 아픈 것도 있었지만 이만큼 사랑받는 사람이구나. 왜냐면 여러분들은 아무리 부모한테 정서적으로 독립을 해도 자꾸 그걸 뿌리라고 생각해. 나는 나를 낳아주고 길러준 사람한테 이런 취급을 받은 사람이라는 디폴트를 자꾸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유년 시절을 좋은 방식으로 해석하는 게 여러분들 인생에도 도움이 돼요. 하다못해 서툴고 날 사랑하지 않고 폭력만 휘두른 부모 밑에서 난 강인함을 배웠다. 이렇게라도 해석해야 돼. 히어로의 일대기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는 사람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근거로 과거를 써야 돼요. 그래야지 앞으로 자기의 가능성을 더 개발하고 자기 신뢰를 하면서 뭔가 새로운 것들 시도할 수 있거든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새로운 것도 못하고 이대로 그냥 돌림 노래만 하면서 살아요. 지금 이 수준 그대로 유지하면서. 지금 이 수준 그대로 쭉 살고 싶으신 분 계세요? 발전 없이? 더 나은 미래 꿈꾸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러려면 내 유년 시절을 나한테 좋은 토대가 되도록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부모님이 서툴지만 사실 진심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알아야 돼.